확인하실 수 있는 점수는 퍼블릭 스코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회가 종료된 후 최종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데이터가 합산된 점수로 순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 데이터셋은 이런 디렉토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총 3개의 디렉토리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input csv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인풋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정의된 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총 20개의 이미지가 어떤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지랑 그리고 각각의 폐화하게 관측된 태양풍의 속도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타겟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값을 예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베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인퍼런스를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 아이디가 제공이 되고 이 샘플 아이디는 아래에 있는 서미션 example처럼 여러분들이 인퍼런스를 하신 뒤에 타겟 값들을 CSV에 채워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운영 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외부 데이터나 데이터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외에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나 그리고 예측 결과를 제출을 할 때 모델의 인퍼런스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이제 손으로 수정을 하신다거나 휴리스틱하게 결과를 바꿔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 그리고 제출하신 코드가 저희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나 또 이 예측 결과가 재현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인 모델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프리트레인 모델의 가중치를 활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구조를 가지고 와서 웨이트 자체를 초기화를 시킨 후에 처음부터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서 허깅 페이스에서 어떤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제한이 되고요, 금지가 되고요. 토치 내부에 이제 토치가 되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구조들 같은 경우는 사전 학습된 웨이트를 불러와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학습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타겟 정보를 수도 라벨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데이터 리키지로 저희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베이스라인 예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로더랑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학습하는 코드, 평가 코드, 서미션까지 한층 완성하는 코드를 다 구성을 해두었는데요. 노트북 파일로 제공이 될 거라서 노트북 파일 하나에서 이 코드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미지 브랜치랑 그리고 태양풍이 들어가는 윈드 브랜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3D CNN이나 인셉션 블록을 통해서 피처들을 출력을 하게 되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 LSTM 구조를 거쳐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피처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윈드 브랜치 같은 경우는 단순히 MLP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나온 값을 피처로 활용을 하고요. 이 2개의 피처를 컨캐트네이션을 해서 마지막 MLP를 통해서 12개의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구조로 베이스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능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자면 이게 베이스라인에 지금 구현되어 있는 일부 코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당장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인풋 같은 경우가 원본 이미지는 512 by 512 사이즈인데 64 by 64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미지 해상도를 조금 더 크게도 적용이 가능하실 거고 오히려 더 작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GPU 메모리 학습 시간이나 그리고 이 세부 구조의 보정 가능성들을 고려를 해가시면서 변경을 하면서
네, 실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규 같은 경우도 이미지 모델리티에 따라서 이 민값이나 이 스탠더디에이션 값으로 어떤 식으로 정교를 할지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이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전체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크로핑이나 클리핑처럼 좀 정보 손실을 감안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제공해드린 베이스라인을 돌려보시기 전에 충분히 데이터들에 대해서 EDA들을 수행을 하시고 어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 사이트를 바탕으로 네, 베이스라인을 개선해 나가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학습 전략 쪽에서 가이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에포크나 배치, 스케줄러, 페이션스 이런 값들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 베이스라인에 제공해드리는 예시값들은 최저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될지에 대해 가이드를 드리자면 에포크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를 몇 번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에폭이 너무 크게 되면은 트레인 디스트리뷰션에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작게 되면은 언더피팅이 되어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 배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옵티마이저를 호출하는 수에 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시나 이런 것들을 배치 사이즈도 변경을 해가면서 차이점을 확인해 나가시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 러닝 레이시 너무 큰 값으로 고정이 된 채로 학습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 추후에 수렴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러닝레이스를 변경시켜주는 게 이 스케줄러인데요. 이 스케줄러의 값 또한 너무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개선 가능성이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너무 큰 러닝레이스이 발생하게 되면은 또 수렴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적절한 값을 잘 찾아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얼리 스타핑이라고 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다가 조금 오버피팅이 되는 것 같을 때 미리 학습을 중단을 시켜주는 요소인데요. 이 페이션트 같은 경우도 만약 이 페이션트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리 스타핑을 사용을 했는데 이미 오버피팅이 된 이후에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너무 작게 되면은 언더피팅이 돼서 학습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션트 값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옵티마이저를 여기서 아담을 쓰긴 했지만 다른 옵티마이저들도 있고, 그리고 웨이티케이나 그라디언트 클리핑 같은 다양한 학습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공부들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라인에 제가 평가 지표를 저희 대회에서는 RMSE를 활용을 하긴 하지만 MA나 피어슨 콜레이션 이런 추가적인 지표들도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베이스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RMS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모델이 학습이 됐을 때, 이 민 앱솔루트 에러 값, 이게 잠시만요. 네. 이민 앱솔루트 값 같은 경우에는, 큰 오차의 페널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이상치의 영향을 조금 적게 바라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어슨 콜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측한 값이 실제 예측값과 그리고 실제 값과 여러분이 예측한 값 사이에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측이 선형적으로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성능이 RMS나 MA에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모델링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측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로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퍼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모델의 예측값이 마지막에 30이었어요. 그러면은
총 72시간 뒤의 값까지 모두 30으로 예측을 했을 때의 RMSE 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저 퍼시스턴트 값보다 저 성능이 좋지 않게 되면은 사실 랜덤하게 예측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유의미하게 되고 있다 혹은 모델링이 유의미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의 메인 지표인 이제 RMSE 값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여기 모델 A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오차가 20, 20, 20으로 지금 도출이 되었고 모델 B 같은 경우는 10, 10, 40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모델 모두 MA 값이 20으로 동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RMSE 값은 이 모델 B에서 조금 더 크게 됩니다. 이게 이제 RMSE 값의 특징인데 예측을 여러 개를 했을 때 하나에서 한 샘플에 대해서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RMS 값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회는 얼마나 큰 오차를 잘 억제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모델의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잘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출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저희 이제 본선 기간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저희 대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선 탭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본선 안내, 노트북 제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제출 탭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노트북 내부에 있는 파일이 인지가 되어서 그대로 점수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서 제출 내역이나 아니면 오늘 몇 번까지 제출하셨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환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노트북 탭에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제출 횟수가 5번이 제한이 되고 매일 자정마다 초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계산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전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코드 이제 이 코드의 이름은 반드시 code.ipynb 파일로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측 결과를 저장하신 submission.csv 파일 그리고 추론에 사용하신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을 이제 model.pth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이제 submission 폴더 아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파일은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 code.ipynb 파일 하나만으로 동작을 하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작년에 다른 폴더에서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증하지 못했던 팀도 있었고 또 이제 개인 깃허브에 코드를 올리셔서 그거를 받아오도록 구성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셨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하지 마시고 code.ipynb 파일 하나만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저희가 환경 자체에서 파이썬 패키지 이제 저희가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은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별도로 필요한 패키지가 있으시면은 최상단에 이제 저 느낌표 pip 인스톨로 명시를 하시면은 이제 code.ipynb 파일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스라인 코드는 샘플 코드 ipynb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읽기 전용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바로 수정하신 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두플리케이트 하신 다음에 code.ipynb로 파일명을 수정한 다음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세션을 한 계정에 대한 세션을 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동일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면은 기존 세션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막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 여러 대에서 접속하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노트북 기기에서 시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Q&A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주 들어왔던 질문들이 이제 막 GPU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니면은 질문 들어왔네요. 팀원들끼리 각자의 계정으로 동시에 접속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네, 팀원들끼리 다 같은 환경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이제 같은 환경에 접속하는 거다 보니까 파일을 뭐 동시에 수정하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돌리려고 하신다거나 이런 시도가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폴더 구조 같은 것들을 좀 잘 나눠서 팀원들끼리 소통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이어서 해드리자면, 뭐, GPU가 인식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세스가 5개, 한 6개, 7개씩 돌아가고 있어서 더 이상 GPU가 할당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였던 거나 아니면은 그 디스크에다가 저희 데이터가 엄청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다 하나하나 전처리해서 또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해서 그걸 또 루프로 처리를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디스크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VM 자체가 내려가고 다운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복구를 해드리려면은 또 그만한 리스크를 지셔야 되는 거니까 좀 유의하시면서 환경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자료 전처리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전처리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재현이 안 되는 경우를 방지를 해주신다면은, 네, 어떤 전처리를 하셔도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문연구원 박성홍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료 지금 전처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짧게만 설명드리면 아마 예선 때도 설명 해주셨을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그 여기 보시는 지금 태양 이미지가 극저해선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태양을 관측한 영상인데 우주에서 관측한 영상인데 저 어둡게 보이는 그 마치 사람이 웃고 있는 것 같은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 홀이라는 구조물인데 이곳에서 보통 빠른 태양풍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대외 본선 그 모델 개발하시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실제 지구에서 관측된 태양풍 속도가 느린 경우는 한 200km per second, 그러니까 초속 한 200km에서 빠른 경우는 한 뭐 800, 900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태양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홀이 이제 존재할 때 또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태양풍 속도 지구에 도달하는 이런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 전처리 또는 이 영상을 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하면은 아마 속도 예측에 어, 또 모델 개발에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짧은 팁을 한 가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일단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추가로 생기신다면은 Q&A나 이메일로 질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이랑 자료는 추후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